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노화를 앞당기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혹시 어제 잠을 몇 시간 주무셨나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피부가 빠르게 늙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눈가 주름과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피부를 늙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과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와 젊음을 유지하려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침실 환경을 숙면에 적합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방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숙면에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해서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 음식을 섭취하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설탕과 가공식품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몸속에서 당화작용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당화작용이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설탕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음료 속에 들어있는 숨은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에는 상당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요거트에도 설탕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 역시 트랜스 지방과 염분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는 건강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와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등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많습니다. 채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식품을 매일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설탕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식습관이 함께해야 효과가 큽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히 배합한 식사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키노아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면 몸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운동하면 체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면역력이 증가하여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씩 30분 걷기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세요.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에 포함시키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 계획을 세우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 후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기억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운동을 도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피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두통,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5. 수분 부족 마이너스 물을 안 마시면 피부, 장기, 혈관까지 늙는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는 수분이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수분 부족은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잘 마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물을 잘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개선됩니다. 몸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근육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 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면역력도 증가하여 감기나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도와간 건강을 보호합니다.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더운 날씨에도 몸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첫 번째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레몬이나 오이 같은 천연 재료를 넣으면 물을 더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도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꼭 충분한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나요?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목에 큰 부담을 주면서 척추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가 휘어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면서 자세가 비틀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진대사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는 호흡에도 영향을 미쳐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몸의 중심을 무너뜨려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을 지키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더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바른 자세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뼈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얼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깨와 목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몸이 점점 틀어지고 체형이 변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를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내장 기관이 압박을 받아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자신감 있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높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바짝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서 있을 때도 한쪽 발에 체중을 싣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걸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을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6번째로 좋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면 자세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8번째로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9번째로 의식적으로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로 몸이 피곤할 때는 잠깐씩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11번째로 올바른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수면 자세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13번째로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몸이 더 빨리 늙어가지만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들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스스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거리를 걸으며 노인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른 새벽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새벽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 새벽에 나서는 노인들의 공통된 이유. 노인들이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고요함입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자신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큰 휴식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새벽의 신선한 공기는 걷거나 운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면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새벽에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뜹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생활 습관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 아침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찍 깨어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이 새벽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새벽에 하는 주요 활동들. 새벽 운동 산책, 등산, 공원 모임. 새벽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는 산책과 등산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보면 새벽부터 걷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동네 뒷산이나 약간 높은 산에 올라 아침 해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하는 등산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새벽 운동은 공원에서의 단체 활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 요가 또는 스트레칭을 함께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공원에서의 단체 운동은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생활의 리듬을 잡아주고 하루의 시작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교류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새벽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새벽 운동은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하루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시장과 경제활동 새벽 장터와 일터에서의 하루.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장은 많은 노인들에게 활발한 활동 무대가 됩니다.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거나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들고 나오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새벽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노인들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신 소식을 접하거나 서로 간에 격려를 주고받습니다. 새벽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에 공감대 형성과 지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새벽 활동이 노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새벽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는 건강한 수면 습관과도 연결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특히 신체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벽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의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한 하루는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새벽 운동은 이를 실천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도 새벽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모임과 사회적 관계 형성. 새벽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공원이나 카페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런 모임은 노년기에 자주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대화 이상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새벽 모임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새벽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과 조언. 체력에 맞는 새벽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 새벽 활동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산책하거나 수중 운동 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활동이 적합합니다. 또한 새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는 활동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이 중요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이 단순한 의무로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실내 활동을 선호한다면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즐거움이 동반되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새벽 활동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등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체력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를 더욱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벽을 즐기기 위한 준비와 유의사항. 새벽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두운 시간대에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밝은 색상의 옷이나 반사제가 포함된 운동복을 착용해 시야 확보와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적절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어드 의류를 착용하고 모자와 장갑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에 따른 적절한 준비는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고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동선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장소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계획한다면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나 간단한 응급물품을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료와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활동 자체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모임이나 공원 운동 그룹에 참여하면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소제목 3. 새벽 시간을 활용해 더 풍요로운 하루를 만드는 법.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 전체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하루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면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나 글쓰기는 지적인 만족감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데도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요리나 음악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벽 시간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 새벽을 여는 노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노년에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를 가장 이른 시간에 시작하며 그들은 삶의 소중함과 하루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새벽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 뜨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하루를 통해 배우는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배울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사생활 정보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를 공유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정보를 꼭 숨겨야 하고 사생활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 사생활 노출이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사생활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정 상태나 개인적인 고민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주변에 이야기한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이 노출되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경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신뢰, 그리고 삶의 경계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이를 수습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일수록 이를 다시 감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사생활은 우리의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개인의 경계선을 지키는 중요성. 사생활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면 상대방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만약 경계가 없다면 상대방은 무심코 선을 넘거나 자신의 호기심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계선이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면 다른 한쪽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개인적인 정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면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점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이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더욱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또한 정보가 노출되면 자신이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된 정보는 단순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소문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단순한 오해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생활 노출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생활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2.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사생활 정보. 재정 관련 정보 수입, 저축, 빚. 재정 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수입이나 저축, 대출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정 정보가 공개되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판단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정보는 경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정보는 오직 자신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만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갈등이나 민감한 가정사. 가족 내 갈등이나 민감한 가정사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라도 가정의 문제를 자세히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형제와의 금전 문제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소문으로 퍼지면 가정 내 신뢰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본질적으로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사람이 상황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판단이나 조언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언을 가장한 호기심으로 물어볼 경우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같은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공유하면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 문제가 친구나 동료에게 퍼졌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상담가와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가정사는 개인적인 감정과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과거. 개인의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과거는 절대적으로 숨겨야 하는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한때 겪었던 실패나 부끄러운 경험은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조롱하거나 우월감을 느낀다면 자신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무기처럼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싸움 중에 과거의 약점을 언급하며 자신을 공격한다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문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약점은 자신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도 신중히 공유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과거는 스스로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약점과 과거를 스스로 다스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 정보 공유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가족 문제를 친구에게 털어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다룬다면 절대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공유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로 정보를 남기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문자로 남겨진 정보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정보를 말하기 전에 그 정보가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사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